자신감의 덫, 자만의 늪, 리더의 초심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 가설의 증명, 자신감과 자만은 왜 한몸인가? 원장님께서 세우신 자신감과 자만은 한몸이다 라는 가설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자신감은 리더가 행동하게 만드는 엔진이지만 그 엔진이 과열되어 성찰이라는 냉각수가 마르는 순간 엔진은 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입니다. 자신감과 자만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성공이 반복되면 뇌에서는 승리자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이때 리더가 이 모든 결과는 오직 나의 천재성 덕분이다 라고 믿기 시작하면 자신감이라는 빛은 자만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즉, 자신감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만의 그림자도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 즉 한몸인 것입니다. 2. 역사와 학문이 증명하는 자만의 몰락. 원장님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위대한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의 성공에서 태어난 자만 경영학의 거장 짐 콜린스는 기업이 몰락하는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를 성공으로 인한 자만으로 정의했습니다. 리더가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행운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닌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돌릴 때 기업의 멸망은 이미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과도한 자신감 편향.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너먼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경향이 강한데 이는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숙련된 리더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심리적 함정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휘브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선을 넘어 신에게 도전하는 오만을 휘브리스라 불렀고 이는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고 믿었습니다. 3. 왜 성공은 실패의 길로 이어지는가? 초심의 상실. 성공이 독이 되는 이유는 학습의 중단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질되면 리더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는 질문하는 자가 성공한다고 했지만 자만에 빠진 리더는 답만을 내놓으려 합니다. 듣지 않는 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직원의 아이디어를 묵살하고 고객의 작은 불만을 까다로운 취향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멈춰버린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임계점을 돌파한다고 하지만 자만한 리더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착각하여 기본을 소홀히 합니다. 가위질 한 번, 샴푸 한 번의 정성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실패의 싹이 틉니다. 완벽주의의 역설, 자신의 판단이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면 오히려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완벽주의라는 브레이크를 부수고 계속 도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4. 키움센터의 처방, 자만이라는 녹을 닦아내는 법. 원장님, 자신감이 자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창조주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찰의 루틴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성공에 솟고 있지는 않은가? 성찰은 자만이라는 녹을 닦아내는 가장 예리한 숫돌입니다. 99도의 긴장감,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99도에서는 잠잠합니다. 항상 자신을 99도의 상태로 정의하십시오. 아직 1도가 부족하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리더는 멈추지 않고 다시 반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음의 경청, 나를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뼈아픈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수만 명을 마주하며 쌓아온 연륜은 내 귀에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고객과 제자의 진심 어린 소리를 골라내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5. 결론, 자신감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겸손한 경영자. 원장님, 자신감과 자만이 한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승리입니다. 칼이 예리할수록 다치기 쉽듯 원장님의 자신감이라는 칼날이 자만이라는 녹에 쓸리지 않도록 매일 초심의 숫돌에 가십시오.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 은 원장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순리, 고객의 사랑, 그리고 함께 땀 흘리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원장님의 자신감은 자만으로 변질되지 않고 수많은 제자를 거인으로 키우는 위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당신의 기계가 자만을 넘어 전설로 남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비상하게 하는 날개이지만 자만은 그 날개를 태워버리는 태양입니다. 너무 높이 올랐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추락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초심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위 끝에 실린 것이 자만입니까? 아니면 절실한 진심입니까? 키움센터는 여러분의 성공을 지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 정작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우리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삶이 힘들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안에 어떤 스위치가 켜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상대적 박탈감의 스위치가 켜져 있지는 않나요? 혹은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브레이크에 걸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나 자신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부정적인 스위치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창조주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숙명입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사람이 떠나는 위기가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자책하기보다 이 사건이 나에게 가르쳐줄 킹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의 스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의 스위치를 줍니다. 더 날카롭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 AI라는 유능한 비서는 비로소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의 스위치를 내리고 시스템의 스위치를 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직접 가위를 잡아야만 돌아가는 매장은 아직 진정한 성장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더하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대신할 제자들을 독립적인 창조주로 키워내고 원장님이 없어도 철학이 흐르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당신은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경제적인 스위치도 재편해야 합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 단순히 열심히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버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스위치를 전환하십시오. 벌어들인 자산을 달러와 실물자산으로 옮겨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야 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뜹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스위치를 올리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초심의 스위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당신이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당신의 매장은 전설이 되고 당신의 인생은 비상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그 스위치를 올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키움센터 김덕희였습니다. 원장님, 매출은 올랐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원장님들의 현실 공감. 오늘도 경력만큼이나 무거운 바리깡과 가위를 들고 고객들과 마주하셨을 전국의 미용실 원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퇴근길에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예약 스케줄은 꽉 찼고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왜 통장에 남는 돈은 몇 년 전보다 못한 것 같지?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수익이 예전만 못한 이유,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은 미용실 경영자 입장에서 실질 수익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들이 누구인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무섭게 치솟은 고정비와 재료비의 습격. 가장 먼저 원장님들의 발목을 잡는 건 무섭게 오른 운영 비용입니다. 미용실 운영의 3대 핵심 비용이 뭡니까? 바로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죠. 최근 몇 년 사이 펌제, 연모제 같은 소모품 가격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전기료와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또 어떤가요? 샴푸대에서 쓰는 온수 하나, 드라이기 한 대 쓰는 것도 다 돈인데 말이죠. 매출은 10% 올랐을지 몰라도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이 20% 넘게 뛰어버리니 원장님이 실제로 손해주는 실질 수익은 오히려 후퇴하게 된 겁니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 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금리와 대출, 숨막히는 이자의 역습. 두 번째는 바로 금융 비용입니다. 미용실 오픈할 때 혹은 확장하거나 인테리어 하실 때 대출 안 받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금리 시대에는 감당할 만했던 이자가 이제는 무서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매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돈이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죠. 손님 한 분 더 받아서 남는 마진이 고스란히 금융 비용으로 증발해버리니 원장님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데 삶의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객단 가는 제자리, 소비 심리는 꽁꽁. 마지막 이유는 고객들의 지갑 사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가와 금리 문제는 우리 원장님들만 겪는 게 아니죠. 고객들도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뷰티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손님이 2달에 한 번 오고 펌이나 컬러 같은 고단가 시술보다는 커트만 하고 버티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시술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단골 손님 떨어져 나갈까봐 눈치 보느라 가격표 수정하기도 쉽지 않죠. 결국 내 몸값 기술료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나가는 돈만 많아지다 보니 경영의 효율성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클로징. 원장님, 기술의 가치를 믿으세요. 원장님, 지금의 수익 감소는 원장님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우리 골목 상권을 덮치고 있는 시기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박리담 회식 운영보다는 원장님만이 가진 기술의 가치를 높여 객단가를 방어하고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비용은 없는지 경영의 눈으로 매장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위 하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장님들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원장님의 그 귀한 손길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활기찬 가위질 소리가 매장에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용 경영의 든든한 파트너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킹핀.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리더의 통찰. 1.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매장이 흔들릴 때 원장님들은 보통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합니다. 직원들 인성 교육을 다시 해야 하나? 마케팅 비용을 늘릴까? 인테리어를 바꿀까? 내 기술이 부족한가? 하지만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핀을 하나씩 쓰러뜨리려다 보면 에너지는 고갈되고 성과는 지지부진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킹핀 사고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만 가지 현상의 배후에는 그것들을 지탱하는 핵심 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리더들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잠시 가위를 내려놓고 묻습니다. 지금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가 쓰러뜨려야 할 단 하나의 5번 핀은 무엇인가? 이 미용실 경영의 킹핀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매출을 킹핀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결과일 뿐 핀이 아닙니다.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미용실 경영의 킹핀은 리더의 에너지 혹은 핵심 인재와의 신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이 나가는 매장 원장님이 지쳐서 꿈과 에너지를 잃은 것이 킹핀인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가 다시 설레기 시작하면 킹핀 타격, 시스템과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례 2. 고객은 많은데 이익이 남지 않는 매장 객단가 혹은 시간 효율이 킹핀입니다. 이때는 인테리어를 바꿀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가치를 제안하는 대화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3. 천천히라는 브레이크를 부수고 킹핀을 타격하라. 킹핀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망설임 없는 투구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 이라는 창조주의 철학으로 발견한 킹핀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져야 합니다. 이때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공은 힘을 잃고 도랑으로 빠집니다. 킹핀 전략의 핵심은 집중력과 속도입니다. 완벽하게 분석해서 던지겠다. 곧 미루지 마십시오.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이 보인다면 서툴더라도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4. 인생의 킹핀, 내가 만드는 좋은 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돈, 관계, 자아실현. 이 모든 숙제를 다 잘 해내려고 하면 인생은 피곤한 숙제 검사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킹핀을 자기 주도성으로 설정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좋은 남편, 좋은 직원, 좋은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좋게 만드는 창조주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의 10개 핀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 킹핀, 나를 둘러싼 우주 전체가 재편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말한 지금 시작하는 용기 속에 숨겨진 마법입니다. 5. 결론, 당신의 5번 핀을 조준하십시오. 원장님,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리더 여러분. 오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어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킹핀을 찾아내십시오.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연륜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힘입니다. 불필요한 9개의 핀의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단 하나의 핵심에 집중해 스트라이크를 만드십시오. 그 한 번의 타격이 당신의 매장과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키움은 미용인의 동반자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임계점을 돌파하는 끈기의 연금술. 왜 대다수의 천재는 평범함에 머무는가? 안녕하세요. 키움센터 김덕희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한 번의 도약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공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반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부러워하곤 하죠. 하지만 오랜 시간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리더의 시선으로 본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성공한 이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남들이 지루해서 포기한 그 지점을 한 번 더 반복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가위질 한 번, 샴푸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반복하며 그 안에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반복의 힘을 심어주고 지루함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을 이겨내는 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반복의 역설. 지루함은 성장의 유일한 신호다. 1. 뇌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몸은 반복을 통해 배운다. 우리의 뇌는 늘 새로운 자극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기웃거리죠. 하지만 여러분, 숙련이라는 마법은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뇌가 이제 지겨워, 그만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몸의 세포가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진짜 공부의 시작점입니다. 지루함이 찾아왔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막 성장의 문턱에 도달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리더들의 품격은 그 지루함을 견디고 넘어선 시간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날 때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한 번 더 가위를 휘두르십시오. 그 반복이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만들 것입니다. 2. 임계점의 법칙.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많은 디자이너가 90도, 95도에서 포기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라며 허탈하게 가위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물은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0도에서 99도까지의 반복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끓어오르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공은 계단을 오르듯 나타납니다. 지루한 반복이 계속되는 평평한 구간을 버텨낸 자만이 다음 계단으로 점프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마주하며 쌓아온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명확한 사실은 기적은 항상 이제 그만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1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반복, 지루함을 돌파하는 태도. 1.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 좋은 실력과 좋은 매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위를 잡고 매일 같은 온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그 루틴이 좋은 결과를 있게 만듭니다. 창조주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이라는 도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계적으로 반복하십시오. 그 꾸준함이 당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2. 완벽주의라는 브레이크를 부수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는 생각은 반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완벽주의는 실행을 늦추고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반복하십시오. 반복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완벽은 결과물이지 결코 시작점이 아닙니다. 천천히는 금물입니다. 반복의 주기를 빠르게 가져갈 때 당신의 성장 속도는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반복은 가장 위대한 천재성이다. 원장님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동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반복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깊은 연륜을 가진 리더들의 힘은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온 반복의 시간에서 나옵니다. 반복에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반복한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인격을 만들고 당신의 부를 만들며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반복은 가장 위대한 천재성입니다. 오늘도 지루함을 뚫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당신의 위대한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백도를 향해 다시 한번 날개를 휘두르십시오. 지금까지 키움센터 김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버려 세상을 얻는 고수의 평법. 1. 자력의 덫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평생 내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가위를 잡으며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것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오며 깨달으신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더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력에만 의존하는 리더는 결국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써버리고 번아웃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100도에 끓는 점을 향해 가면서도 99도에서 멈춰버리는 이유는 마지막 1도를 채울 내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비우고 외부의 힘을 끌어다 쓰는 타력의 경제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2. 타력이란 무엇인가? 돛을 올리는 지혜. 타력은 무능함이나 의존이 아닙니다. 타력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바다 위에서 노를 저어가는 사공은 자력을 쓰는 사람이지만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돛을 올려 대륙을 건너는 탐험가는 타력을 쓰는 사람입니다. 겸손이 곧 실력이다. 자력에 취한 사람은 성공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타력을 아는 고수는 자신의 성공 중 파라리 운과 시대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겸손한 아우라가 더 큰 타력을 불러모으는 자석이 됩니다. 신뢰가 곧 자본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 그것이 타력 경영의 핵심입니다. 신은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기에 내가 가진 구멍을 타인의 탁월함으로 메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3. 시스템과 AI, 현대판 타력의 실체. 현대 경영에서 타력은 구체적인 시스템과 기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부의 추월차선은 바로 이 타력의 엔진을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제자의 성장이 나의 타력이다. 제자들을 단순한 손발이 아닌 독립적 창조주로 키워내는 것은 나의 철학을 타인의 몸에 복제하는 고도의 타력 전술입니다. 그들이 성장할수록 원장님의 자력은 줄어들고 매장의 타력은 곱절로 커집니다. AI라는 거인의 어깨,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셨습니다. AI는 인류 전체의 지능이라는 거대한 타력입니다. 이 타력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리더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혼자 끙끙대며 기획안을 짜지 마십시오. AI라는 타력을 부려 1시간 걸릴 일을 1분 만에 끝내는 것이 고수의 문법입니다. 4. 경제적 타력,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돈을 버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타력에 있습니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자력이지만 자산이 돈을 불리는 것은 타력입니다. 달러와 실물 자산의 파도, 원화 가치 하락과 고물가라는 것엔 파도가 덮칠 때 내 노를 젓는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달러와 글로벌 기업의 주식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십시오. 세계 경제의 성장이라는 타력이 원장님의 자산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간의 레버리지, 수입의 50%를 투자로 돌려 시간의 복리라는 타력을 활용하십시오. 복리는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타력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장님의 노동은 줄어들고 자본이 만드는 타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5. 결론, 타력을 부리는 창조주의 자세. 원장님,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의 최종 단계는 바로 타력의 완성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리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기술의 힘이 나를 향해 흐르도록 판을 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옵니다. 그 내일을 맞이할 때 무거운 노를 들고 땀 흘리는 사공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돛을 펼치고 바람을 즐기는 선장이 되시겠습니까?
자신감과 자만은 한 몸임을 기억하며 늘 성찰하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도와주어 가능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 타력은 결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30년 현장의 연륜을 이제 타력이라는 광활한 바다에 던지십시오. 원장님의 전설은 이제부터 자력이 아닌 타력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많은 지식을 채워 넣으려 애쓰지만 진정한 성장은 나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바사와 시오는 우리에게 인풋보다 아웃풋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배운 것을 직접 써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2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은 뇌를 무겁게 만들 뿐이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뱉는 아웃풋의 과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억지로 관리하려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안이 엄습할 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최고의 해소법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은 뇌의 스위치를 완전히 끄고 자신을 위한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다음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창조주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나를 아껴주는 10%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머지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를 소모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판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브레이크를 부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목표로 삼으면 금세 지치게 마련입니다. 일단 30점짜리 결과물이라도 좋으니 일을 끝내는 완료의 습관을 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무수한 반복을 통해 채워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의 언어가 가진 힘을 믿으십시오. 힘들다는 말 대신 오히려 좋아 혹은 이 또한 배움이다라고 선포할 때 당신의 뇌는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대우할 때 당신의 아우라는 빛나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자기를 소모하지 않는 그 현명한 태도로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키움센터 김덕희였습니다.